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식물들이 사실은 매 순간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며 상상을 초월하는 지능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식물하면 그저 햇빛을 받으며 조용히 자라나는 수동적인 존재를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식물의 세계는 상상 이상으로 치열하고 또 경이로운 비밀들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숨겨진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려 합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식물의 생존을 위한 처절하고 영리한 싸움의 드라마를 통해 자연의 경이로움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발밑에서 혹은 창밖에서 무심코 스쳐 지나가는 평범한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가 사실은 매 순간 자신의 생명을 걸고 끊임없이 싸우는 영리한 생존자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들은 그저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장에서 때로는 교묘하게, 때로는 아주 치명적으로 자신을 공격하는 수많은 해충들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마치 고도로 훈련된 군인처럼 혹은 정교한 전략을 짜는 지휘관처럼 말이죠. 이 식물들의 생존 드라마를 들여다보면 자연의 경이로움과 지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겁니다. 이 놀라운 여정 속에서 여러분은 식물이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생명의 존엄성을 지닌 주체적인 존재임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식물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날카로운 가시를 돋아내거나 단단한 껍질이나 질긴 잎을 만들어 물리적인 방어막을 구축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러한 물리적인 보호막만으로는 쉴 새 없이 몰려드는 해충의 공격을 모두 막아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해충들은 끊임없이 식물의 빈틈을 노리고 때로는 식물의 방어선을 뚫고 들어와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기도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식물들은 한 차원 더 높은, 훨씬 더 은밀하고 강력한 방어 전략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식물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화학 무기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식물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놀랍도록 정교한 화학 공장으로 변신합니다. 이 작은 생명체들은 마치 숙련된 화학자처럼 자신을 해치려는 해충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거나 쫓아내기 위한 독성 물질, 해충의 소화를 방해하는 물질, 심지어는 해충의 성장을 억제하는 물질까지도 능수능란하게 합성해냅니다. 이쯤 되면 식물이 단순히 광합성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고도의 지능을 가진 생존 전략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들은 오랜 진화의 과정 속에서 자신에게 가장 효과적인 화학 무기를 개발해온 것이죠. 이토록 복잡한 과정을 스스로 해낸다는 사실이 정말 경이롭지 않나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담배의 잎에는 니코틴이라는 강력한 독성 물질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니코틴은 원래 담배 식물이 자신을 갉아먹는 곤충들을 물리치기 위해 만들어낸 치명적인 방어 물질입니다. 곤충들이 담배 잎을 먹으면 신경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아 마비되거나 죽음에 이르게 되죠. 또 매콤한 맛으로 우리 입맛을 돋우는 고추 열매 안에는 캡사이신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캡사이신은 포유류에게는 따끔한 자극으로 느껴지지만 특정 곤충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어 고추를 먹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합니다. 고추 입장에서는 자신을 지키는 아주 효과적인 방어막인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식물들은 탄닌과 같은 쓴맛을 내는 성분을 만들어 해충들이 자신의 잎이나 줄기를 먹지 못하도록 합니다. 마치 쓴 약을 먹으면 뱉어내고 싶어지는 것처럼 해충들도 이 쓴맛 때문에 식물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화합물질들은 해충의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치명적인 독극물이자 소화 불량 유발제, 그리고 성장 억제제와 다름없습니다. 식물 내부에서 이렇게 다양한 화학물질이 생성되는 과정을 상상해보면 마치 작은 생화학 실험실이 끊임없이 가동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충들이 식물을 먹고 고통스러워하거나 심지어 몸이 마비되어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모습은 식물이 얼마나 지능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처럼 식물들은 물리적인 방어의 한계를 뛰어넘어 스스로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 공격자를 직접적으로 제압하거나 쫓아내는 놀라운 화학적 방어 전략을 펼칩니다. 이들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신에게 닥쳐오는 위협에 맞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고
끊임없이 진화하며 생존을 위한 투쟁을 이어가는 영리한 생명체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식물들이 이보다 더 놀라운, 즉 외부의 동맹군까지 불러들이는 궁극의 전략을 어떻게 펼치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식물들의 지혜는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죠? 식물들이 스스로 독성 물질을 만들어 공격자를 물리치는 화학적 방어 전략까지 펼친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식물의 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에게 닥쳐오는 위협에 맞서 심지어 외부의 동맹군까지 불러들이는 궁극의 전략을 펼치곤 하죠. 마치 고립된 성이 아닌 주변 국가와 손을 잡는 외교관처럼 말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린 식물의 잎을 애벌레가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잎은 찢기고 손상되며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겠죠. 이때 식물은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자신을 공격하는 해충의 종류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해충의 천적을 유인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향기물질을 공기 중으로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미세한 무선 신호를 보내듯 말입니다. 이 향기물질은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라고 불리는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식물에게는 절박한 SOS 구조 신호나 다름없습니다. 이 신호는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퍼져나가고 이 미묘한 향기의 메시지를 감지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잎을 갉아먹는 애벌레의 천적, 예를 들어 기생벌이나 무당벌레 같은 육식 곤충들이죠. 이들은 식물이 보내는 향기 신호를 마치 먹이의 위치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처럼 활용합니다. 식물이 피워올린 작은 향기 신호탄을 따라 멀리서부터 나라와 위기에 처한 식물에게로 향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지원군이 도착하면 극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기생벌은 애벌레의 몸속에 알을 낳아 애벌레를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하고 무당벌레는 닥치는 대로 진딧물을 잡아먹으며 식물을 위협하는 존재들을 제거합니다. 이처럼 식물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마치 전장의 사령관처럼 가장 효과적인 지원군을 불러들여 공격자를 제압하는 고도로 진화한 연합방어 전략을 펼치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지원군을 요청하고 생태계 내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영리하게 활용하는 모습이죠. 이러한 식물의 행동은 단순히 생존 본능을 넘어 지능적인 판단과 정교한 소통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물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인지하고 그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바로 자신을 공격하는 해충의 천적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위험에 처한 사람이 경찰이나 소방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식물이 결코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식물은 거대한 생태계 네트워크 속에서 주변 환경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다른 생명체들과 정교하게 상호작용하며 생존을 위한 자신만의 전략을 펼쳐나가는 능동적인 생명체입니다. 미처 알지 못했던 식물의 이러한 지능적이고 사회적인 면모를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자연의 경이로움에 깊이 감탄하게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향기로 동맹군을 불러들이는 식물의 모습은 생태계가 얼마나 치밀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물의 생존을 향한 처절하면서도 영리한 투쟁, 그리고 그 속에서 드러나는 자연의 경이로운 연대와 지혜는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식물의 생존을 향한 처절하면서도 영리한 투쟁, 그리고 그 속에서 드러나는 자연의 경이로운 연대와 지혜는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방어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식물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훨씬 더 정교하고 치명적인 무기를 만들어내며 자신을 지켜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마치 고요한 공장처럼 식물은 끊임없이 새로운 화학물질을 합성하며 해충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식물은 때로는 잎속에 독성물질을 가득 채워 포식자가 감히 접근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담배 잎속에 함유된 니코틴처럼 말이죠. 이 물질은 해충에게 치명적인 도구로 작용하여 식물을 갉아먹으려던 곤충들이 고통에 몸부림치거나 심지어 마비되어 쓰러지게 만듭니다. 또 어떤 식물들은
해충이 먹이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물질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쓴맛이 강한 탄닌 성분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는 곤충의 소화기관에 이상을 일으켜 성장을 억제하거나 아예 식욕을 잃게 만들어버립니다. 마치 소화 불량에 걸린 것처럼 말이죠. 고추가 만들어내는 캡사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운맛을 내는 이 성분은 특정 포식자에게는 고통스러운 자극을 주어 다시는 고추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는 강력한 화학무기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식물들은 마치 정교한 화학 공장처럼 다양한 독극물과 방해 물질을 만들어내며 자신을 보호하는 지능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식물의 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화학 공격만으로는 막기 어려운 강력한 위협에 직면했을 때 식물은 더욱 놀라운 궁극의 전략을 꺼내듭니다. 바로 외부 동맹군에게 SOS 신호를 보내 지원군을 요청하는 것이죠. 해충이 식물의 잎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순간 식물은 단순히 당하고만 있지 않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감지한 듯 은밀하면서도 강력한 향기 물질, 즉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공기 중으로 조용히 뿜어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향기는 단순한 냄새가 아닙니다. 그것은 적의 종류와 공격의 강도를 알리는 일종의 비밀 신호탄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미세한 향기 신호는 멀리 떨어진 해충의 천적들에게 정확히 전달됩니다. 예를 들어 애벌레가 식물의 잎을 갉아먹고 있다면 식물은 그 애벌레의 천적인 기생벌이나 무당벌레를 유인하는 특정 향기를 발산하는 겁니다. 이 향기를 감지한 기생벌은 마치 레이더에 포착된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듯 정확히 공격받는 식물에게로 날아오게 되죠. 육식 곤충들 역시 이 향기를 통해 맛있는 먹이가 있는 곳을 알아차리고는 재빨리 현장으로 달려듭니다. 생각해보세요. 애벌레 한 마리가 잎사귀를 탐욕스럽게 갉아먹고 있는 그 순간 식물은 고통 속에서도 침착하게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공기 중에 뿌리고 그 메시지를 받은 동맹군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나타나 공격자를 제압하는 극적인 장면이 연출되는 겁니다. 기생벌은 애벌레의 몸에 알을 낳아 기생하고 무당벌레는 진딧물을 순식간에 해치우며 식물을 위기에서 구해내는 것이죠. 이는 식물이 단순히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거대한 생태계 네트워크 속에서 다른 생명체들과 정교하게 소통하며 살아남는 고도로 지능적인 전략가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수동적으로 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지원군을 요청하고 연대하는 놀라운 사회성을 지닌 생명체라는 사실에 우리는 깊은 감탄을 금할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식물은 해충의 공격에 맞서 자신만의 화학 공장을 가동하여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고 더 나아가서는 보이지 않는 향기 신호를 통해 외부 동맹군을 불러들이는 궁극의 전략을 펼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식물이 얼마나 치밀하고 유기적으로 생존을 위한 투쟁을 벌이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데요. 이는 자연의 경이로운 연대와 지혜가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한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식물의 이러한 처절하면서도 영리한 생존 전략은 우리에게 자연의 신비와 생명의 강인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소중한 가르침이 아닐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